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의 이야기는 어느덧 대단원을 향해 가고 있네요. 그동안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을 떠나서 여러 소행성을 여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에 오는 여정을 함께 했어요. 어린 왕자는 지구에 와서 사막에서 독을 가진 뱀을 만나고 꽃도 만나고 그리고 사막을 벗어나며 5,000송이의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정원을 거쳐 여우라는 친구도 사귀게 되죠. 여우와 헤어져서 전철수, 상인을 만나고 그리고 마침내 비행사 아저씨,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생떼찌베리 아저씨를 만나요. 어? 그런데 어린 왕자는 처음에 사막에 도착했는데, 그리고 사막을 벗어난 것 같았는데, 생각해보니 생떼찌베리 아저씨가 불시착한 사막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네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다 같이 생떼찌베리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러 갑시다. 출발! 온라인으로 만나는 어린 왕자 10번째 이야기. 우물 옆에는 폐허가 된 오래된 돌담이 있었다. 다음날 저녁 일을 마치고 그에게 돌아오다가 나는 어린 왕자가 그 돌담 위에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아니야, 아니야. 날짜는 맞는데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돌담을 향해 곧장 걸었다. 분명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어린 왕자는 다시 혼자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 맞아. 내 발자국이 모래 위에 어디서 시작되는지 가서 봐봐. 거기서 날 기다리면 돼. 오늘 밤 그곳으로 갈게. 나는 돌담에서 20m쯤 되는 거리에 다다랐는데도 여전히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잠시 말이 없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네 독은 좋은 거니? 분명히 나를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거지? 나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두방망이질 쳐서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도무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럼 이제 가봐. 그가 말했다. 나는 이 담장에서 내려가야겠어. 그래서 나도 돌담 밑으로 시선을 내려보고는 기겁을 하고 말았다. 거기에는 30초 만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노란 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지면서 막 뛰어갔다. 그런데 나의 발걸음 소리에 마치 물줄기가 수그러들듯이 그 노란 뱀은 서두르는 기색도 전혀 없이 가벼운 쇳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돌틈 사이로 미끄러져 교묘하게 사라져버렸다. 나는 돌담 밑에 다다른 순간 눈처럼 창백한 나의 어린 왕자를 간신히 품에 안을 수 있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아니 왜 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가 항상 두르고 다니는 그 황금빛 머플러를 풀고 그의 관자놀이를 물로 적신 다음 그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에게 아무것도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두 팔로 내 목을 감싸 안았다. 나는 마치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새처럼 뛰고 있는 그의 심장을 느낄 수 있었다. 아저씨가 고장난 그 기계를 고치게 되어서 기뻐요. 아저씨는 이제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지? 천만다행으로 비행기를 고치는데 성공했다는 걸 막 그에게 알리려던 참이었다. 그는 내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이렇게 덧붙였다. 나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더니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내 갈 길이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어려워요. 나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나는 그를 아기처럼 품에 꼭 껴안았다. 하지만 그는 내가 붙잡을 사이도 없이 깊은 심연 속으로 곧장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진지하게 먼 곳을 바라보았다. 나에겐 아저씨가 준 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양을 위한 상자도 있고 입마개도 있어요.
그리고는 쓸쓸히 미소를 지었다. 나는 한참을 기다렸다. 그랬더니 그의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꼬마 친구야, 넌 겁에 질렸단다. 그가 겁에 질렸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저녁엔 훨씬 더 무서울 거예요.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다시는 그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리라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다. 나에게는 그 웃음이 사막의 샘 같은 것이었다. 얘야, 너의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구나. 그러나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오늘 밤이면 꼭 1년이에요. 작년에 내가 떨어졌던 그 자리 바로 위에 내 별이 보일 거예요. 그냥 그건 다 나쁜 꿈이라고 말해줄래? 그 뱀이니 만날 장소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들 말이야. 그러나 그는 내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 알아. 꽃도 마찬가지예요. 아저씨가 만약 어떤 별에 사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하늘을 바라보기만 해도 감미로울 거예요. 별들이 모두 꽃을 피울 테니까. 그래, 물도 마찬가지예요. 아저씨가 나에게 마시라고 준 물은 음악 같았어요. 도르래하고 밧줄 때문이었죠. 아저씨도 기억하죠? 물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 밤이면 별들을 바라보세요.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에 있는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내 별은 아저씨에게는 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저씨는 어느 별을 바라보아도 즐겁잖아요. 모든 별이 아저씨의 친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한테 내가 선물을 하나 줄게요. 그는 다시 웃었다. 아, 어린 왕자야, 어린 왕자야. 나는 너의 웃음소리를 듣고 싶단다. 그게 바로 내 선물이에요. 이 물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누구에게나 별이 있어요.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모두 다 똑같은 별은 아니에요. 별은 여행하는 사람에겐 길잡이예요. 어떤 사람에겐 그냥 작은 빛일 뿐이고요. 학자에게는 연구할 문제이고, 내가 만난 사업가에겐 금이겠지요. 하지만 그 별들은 모두 말이 없어요. 아저씨는 그런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다른 별을 가지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아저씨가 밤하늘을 바라보면 내가 그 별들 가운데 하나의 별에서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 별들 가운데 하나의 별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에게는 모든 별들이 전부 다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는 다시 웃었다. 그리고 아저씨의 슬픔이 가라앉으면 시간은 슬픔을 가라앉게 하니까 나를 알았다는 것을 기뻐하게 될 거예요. 아저씨는 영원히 내 친구가 될 거예요. 나하고 같이 웃고 싶을 거고요. 그래서 아저씨는 가끔씩 괜히 창문을 열고 기뻐하겠죠? 그러면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바라보며 웃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 별들은 항상 나를 웃게 해주거든. 그러면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정신이 나간 것 같다고 생각하겠죠? 이건 내가 아저씨에게 못된 장난을 한 셈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는 다시 웃었다. 내가 아저씨에게 별들이 아니라 웃을 줄 아는 작은 방울들을 엄청나게 주는 거죠.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그리고는 다시 심각해졌다. 오늘 밤엔 안 오시는 게 좋겠어요.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마치 아픈 것처럼 보일 거예요. 어쩌면 죽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게 보이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걸 보러 오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는 걱정을 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뱀 때문이에요.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거든요. 뱀은 심술 맞은 동물이에요. 장난삼아 물기도 하거든요.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는 안심하는 것 같았다. 아, 뱀이 두 번째 물 때는 독이 없다는 게 맞아요. 그날 밤 나는 그가 떠나는 걸 보지 못했다. 그는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렸다. 내가 뒤쫓아가서 그를 따라잡았을 때 그는 빠른 걸음으로 망설임 없이 걷고 있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아, 아저씨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는 내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걱정을 했다. 아저씨가 온 건 잘못이에요. 마음 아플 거예요. 내가 죽은 것처럼 보일 테니까 정말로 죽는 건 아닌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저씨도 이해하죠? 거기는 너무 멀어서 나는 이 몸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몸은 버려지는 껍데기 같은 거예요. 낡은 껍데기를 가지고 슬퍼할 건 없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금 풀이 죽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기운을 내려고 애를 썼다. 그거 알아요? 나도 엄청 좋을 거예요. 별들을 바라보면 별들이란 별들은 전부 녹슨 도르래가 있는 우물로 보일 테니까요. 별들이 전부 나에게 마실 물을 부어줄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즐거울 거예요. 아저씨는 5억 개의 작은 방울들을 가지게 되고 나는 5억 개의 샘물을 가지게 될 거니까. 그리고는 그도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요. 나 혼자 한 걸음만 걸어가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더니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그가 다시 말했다. 아저씨, 내 꽃 말이에요. 나는 그 꽃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그 꽃은 너무 약하거든요. 너무 순진하고 보잘것없는 가시 네 개로 세상에 맞서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요.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주저앉았다. 그가 말했다. 이제 이게 다예요. 그는 또 조금 망설이더니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 내디뎠다.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의 발목 부분에서 노란 빛이 순간 반짝했을 뿐이었다. 그는 한순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도 않고 나무가 쓰러지듯 천천히 쓰러졌다. 모래 때문에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게 벌써 6년 전의 일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나를 다시 만난 친구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걸 몹시 기뻐했다. 나는 슬펐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피곤해서 그래. 이제는 내 슬픔도 다소 가라앉았다. 하지만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로 돌아갔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다음 날 날이 밝았을 때 그의 몸이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몸은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밤이 되면 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한다. 별들은 5억 개의 작은 방울 같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내가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입마개에 가죽끈을 달아주는 것을 잊은 것이었다. 그걸 양에게 씌워줄 방법이 없을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의 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양이 꽃을 먹었을까? 하고 궁금해하곤 했다. 어떤 때는 천만에 그럴 리가 없어. 어린 왕자는 그의 꽃을 밤마다 유리덮개로 잘 덮어주고 양을 잘 지킬 테니까 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나는 행복해진다. 그러면 별들이 모두 살며시 웃어준다. 어떤 때는 한두 번 방심할 수도 있어.
그러면 끝장인데? 어느 날 저녁 그가 유리덮개를 덮어주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양이 밤중에 소리 없이 밖으로 나와버리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면 작은 방울들은 모두 눈물방울로 변한다. 이건 정말 커다란 수수께끼다. 나와 마찬가지로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 어딘가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 한 마리가 장미꽃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천지가 온통 뒤바뀌니까 말이다.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에게 이 그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슬픈 풍경이다. 앞 페이지의 것과 같은 풍경이지만 여러분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 다시 한번 그린 것이다. 어린 왕자가 이 땅에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진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 그림을 잘 봐두었다가 여러분이 언젠가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할 때 이와 똑같은 풍경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혹시 그곳을 지나가게 되면 발걸음을 재촉하지 말고 잠깐 그 별 아래서 기다려 보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그때 만약 한 어린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그가 웃고 있고 머리카락이 황금빛이면 그리고 묻는 말에 절대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게 친절을 베풀어 주길 바란다. 내가 이렇게 한없이 슬퍼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가 돌아왔다고 서둘러 나에게 편지를 보내주길 바란다. 아, 드디어 오늘 어린 왕자와 헤어지는 이야기와 6년 후에 생텍쥐베리 아저씨가 그를 추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이 어린 왕자라는 작품은 작가가 6년 전 사막에 불시착했을 때 일어났던 일을 회고하면서 쓴 것이었군요. 물론 이 이야기 전체가 작가의 상상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말이죠. 아, 지금 보고 있는 저 그림 기억나시죠? 어린 왕자가 끊어진 담벼락에 올라앉아 뱀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가 맨 처음 지구에 도착했을 때 만났던 바로 그 뱀이에요. 어린 왕자는 자신이 도착한 그곳에 다시 돌아온 거였어요. 돌아가는 길에 비행사 아저씨를 만나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 부탁한 것이었고요. 자신의 별을 다시 잘 가꾸어 보려고 바오밤 나무에 싹을 먹는 양을 그려달라고 한 거였네요. 방금 어린 왕자는 뱀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눈 것일까요?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로 돌아가려고 하나 봅니다. 어린 왕자 위에 별 하나가 빛나고 있네요.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인가 봐요. 그런데 어린 왕자는 몸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몸을 두고 갑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로 어린 왕자가 죽은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기에 앞서서 어쨌든 이 장면은 어린 왕자와 생텍쥐베리 아저씨가 헤어지는 장면이니까 매우 아쉽고 슬픕니다. 언제나 헤어지는 장면은 슬프죠. 선생님도 이 장면을 읽으면서 조금 울었어요.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작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어린 왕자가 데리고 간 양은 그 허영심 많았던 장미꽃을 먹어버렸을까요? 아니면 어린 왕자의 주의 깊은 보살핌 속에 잘 살고 있을까요? 장미꽃은 다시 돌아온 어린 왕자를 이전과 다르게 대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허영을 부리며 어린 왕자를 괴롭힐까요?
만약 장미꽃이 변하지 않았다면 어린 왕자는 장미꽃을 어떻게 대할까요? 또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별을 떠날까요? 장미꽃은 어린 왕자가 데리고 온 양을 어떻게 대할까요?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던 장미꽃은 양을 무서워할까요? 아니면 큰 소리를 땅땅 칠까요? 이 모든 것이 궁금한 것을 보면 선생님은 어른이 아닌가 봅니다. 작가가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 따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오늘의 책놀이를 해봅시다. 오늘도 몇 가지 놀이를 해볼 거예요. 하지만 3번과 4번 놀이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고 싶은 사람만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책놀이는 자신의 별로 돌아간 어린 왕자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편지지나 카드를 구해서 써도 되고 도화지나 두꺼운 색지로 엽서를 직접 꾸며서 이용해도 됩니다. 편지를 쓰기 전에 어린 왕자에 나왔던 단어를 몇 개 떠올려 봅시다. 선생님이 보기에 10개의 말을 써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보기의 말 이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말을 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장미, 별, 지구, 길들인다는 것, 양, 상자를 가지고 편지를 써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아주 열심히 미리 썼답니다. 지금 읽어드릴게요. 어린 왕자에게 안녕, 나는 지구에 사는 사람이란다. 너의 행성으로는 잘 돌아갔니? 바오밥 나무의 싹들이 많이 자랐는지 너의 장미는 시들지 않고 잘 있는지 궁금해. 지구에서 데려간 상자 안의 양은 너의 별에서 잘 적응하고 있니? 생택지베리 아저씨가 들려주신 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밤하늘의 별을 새로운 느낌으로 보고 있어. 저 어딘가 반짝이는 별에서 너는 잘 지내고 있을지, 오늘도 석양을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생각하면서 말이야. 서로를 길들인 친구가 필요하다면 지구로 놀러와. 장미와 다투지 말고 잘 지내길. 안녕. 2020년 9월 22일 지구에서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은 진심을 담아서 썼어요. 선생님의 편지는 참고만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은 자신만의 생각으로 써야 한답니다. 두 번째 책놀이는 그림카드 만들기입니다. 먼저 어린 왕자에 나오는 문장 중에서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인상적인 문장을 뒷면에 적습니다. 선생님은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장면을 한 개만 떠올리고 그립니다. 원작의 사파와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자신의 상상을 담아 색을 입혀도 좋습니다. 선생님은 여우가 어린 왕자를 기다리는 장면을 그렸어요. 글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장면이니까요. 이렇게 앞뒤로 글과 그림을 작성해서 친구에게 선물로 주어도 좋고 아래 위 두 칸으로 만들어서 접어서 내 책상 위에 세워두어도 좋아요. 그리고 두꺼운 종이로 이보다 작고 길쭉하게 만들어서 책갈피로 사용해도 좋답니다. 세 번째 책놀이는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인물을 점토로 만들어보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어린 왕자의 주인공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말이죠. 이 어린 왕자의 주인공을 잘 보고 점토로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궁리를 해서 열심히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인물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요? 왕도 있었고 허영꾼, 그리고 사업가, 가로등지기 아저씨도 있었네요. 또 누가 있었을까요? 네, 지리학자도 있었네요. 그리고 여우를 쫓아다니던 사냥꾼의 모습입니다. 눈매가 아주 대단하네요.
네, 여우도 있습니다. 어린 왕자의 유일한 친구였죠. 여러분도 잘 선택해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우리는 어린 왕자를 다 읽었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눈 과정에서 선생님은 정말 행복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어린 왕자와 헤어져야 할 시간이네요. 오늘 밤에 하늘을 한번 올려다 봅시다.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별을 발견할 수 있나요? 그래도 어딘가에 어린 왕자가 자신의 양과 장미꽃과 함께 살아가고 있겠죠.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은 어쩌면 우리 마음 속에서 빛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고요. 여러분, 안녕.